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슈이버추는 중국 국경 안에서 납치되어서 미얀마로 잡혀갔었는데 이어 그곳에서는 70여 명이 같은 피해자들이 수갑에 채워져서는 다들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사람을 가둬두고 뭐 하냐고요? 네, 이 미얀마 지역의 범죄 무리들은 다들 각각 여러 가지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 이 사람을 납치하는 조직과 전문 보이스피싱에만 신경 쓰는 조직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납치를 하는 놈들은 싹 다 잡아서 그냥 가둬두고는 보피 회사 놈들이 와서 구매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네, 이는 딱 그 중세시대에 노비를 팔고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 21세기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죠? 그럼 돼지우리에 갇혀있는 그들이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때는 여름이니 춥지는 않았었는데 이 땅바닥에는 그냥 얇디 얇은 천 한 쪼가리가 다 끝이라고 하는데 이 차디찬 땅바닥 위에서 그 얄팍한 천 위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 얄팍한 천은 이제 몇 년 동안은 빨지를 않았는지 요 꼬깃꼬깃하게 말려져 있었는데 이 온통 검붉은 피 흔적과 누런 오물이 많아버린 색깔로 얼룩덜룩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딱 봐도 그 전에 피해자들이 이 위에서 아래 위로 막 싸댈 때까지 얻어맞은 자국이겠죠. 그 위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이 슈이버추는 그 위에서 몇 달 동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잡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어 바로 이튿날 놈들은 이 새로 들어온 놈들을 먼저 한 줄로 쫙 세워놓고는 요 한 놈 한 놈 있는 돈부터 빡빡 끊어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도 별로 안 쓰고 다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쓰거든요. 먼저 은행에 있는 돈들을 싹 다 빼내고는 또 그 다음에는 이 피해자들이 얼굴로 인터넷 대출까지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대출은 웬만한 조건이 아니면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데 하여 슈이버추는 다행히도 대출이 안 나왔었지만 그와 함께 들어갔었던 한 나그네는 대출이 무려 40만 위엔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혹시라도 여기서 살아남아도 귀국을 하게 되면 어떻죠? 그럼 놈들이 빼낸 그 40만 위엔이 대출까지 이 아저씨가 다 대신 갚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야말로 이거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라 뭐가 다르죠? 그렇게 일단 뽑아낼 거 다 뽑아낸 다음에는 여러 각 보이스피싱 회사에다 팔아치우는데 말입니다. 이 각 회사들마다 대표를 파견하여 와서 마음에 드는 놈을 사가게 되는데 네, 이 슈이버추는 무조건 빨리 팔려가겠다고 손을 막 들었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안에서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그 회사들에 팔려가게 되면 여기 돼지우리보다는 100배는 더 편하다고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슈이버추는 이미 37살이나 되었었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다고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 회사들에서도 젊은 놈들을 좋아하는데 요 머리가 팩팩 잘 돌아가니까 말이죠. 그럼 계속하여 안 팔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그러한 사람은 공해 장기매매 조직에 25만 위엔을 받고 팔아치운다고 합니다. 그럼 장기매매하는 놈들은 이런 놈들을 사서 이 콩팥 하나에 40만 위엔 콩팥 2개만 해도 벌써 80만 위엔이 되잖아요. 거기에다 두 눈도 쓸 수 있고 심장과 기타 여러 기관을 다 쓸 수도 있으니 이 돈을 버는 거죠. 이렇듯 그쪽의 놈들은 납치한 사람들을 이리저리 팔고 사면서 한계 공급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람을 납치해 인터넷 사기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 장기 하나 낭비하지 않고 싹 다 돈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말이죠. 하여 슈이버추는 어떻게 해서라도 뽑혀보겠다고 밤마다 손을 들었는데 다행히게도 한 회사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이 회사에서는 1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사갔는데 그 중에서 슈이버춘도 겨우 팔렸다고 하는데 이어 그를 데려간 곳은 그 돼지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3층으로 되어 있는 관광 모텔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미얀마 북부는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고 낙이 찍혀서 거의 뭐 관광객이나 유동인구가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이곳에는 자그마한 모텔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는 다 매개 보피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모텔이 주위에는 소총을 메고 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또한 구석구석에 모두 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텔이 창문들도 싹 다 널판지로 꽁꽁 막아놔서는 햇빛도 안 들어오는 칙칙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이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마다 컴퓨터 한 대와 이 핸드폰 4대씩 차려지고 사기를 치게 되는데, 네, 다들 의자에 수갑을 채운 채로 온 하루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 작업실이 위층에는 큰 영도 간부와 작은 영도 간부가 몇 명 있었는데, 이 영도층 또한 다 중국인들인데 주로 업무 교육과 사상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내도 처음에는 너희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지만 봐라, 지금은 잘 나가고 있잖아. 이 회사의 간부놈들은 맨날 자신이 손목에 찬 최고가의 시계와 이 차키들을 보여주면서 슬슬 홀린다고 하는데, 봤냐, 너희들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처럼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작업 시작해보자꾸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마음 놓고 살아도 되냐고요? 네, 천만이 말씀인걸요. 만약에 여기 쉬보충 같은 회사 사람들이 3개월 안에 보피를 성공 못 시키잖아요? 그럼 이 회사에서는 쉬보충을 싼 값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차피 첫 번째 회사에서 꽁탕을 쳐서 내놓는 건데 이 사가는 회사가 있냐고요? 왜냐면 여러 개의 보피 회사들은 다들 사기를 치는 주요 대상과 이 수법이 다 다르니까 말이죠. 만약에 첫 번째 회사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한 방식이 쉬보춘한테 맞지 않으니 그럴 수도 있으니, 다른 뭐 여자 흉내를 내고 남자를 홀려서 요 돈을 빨아내는 회사에서 혹시나 해서 싼 값을 사가는 거죠. 하지만 계속하여 실적이 없어서 이제 다른 구매하려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장기 매매 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들은 어찌됐든 배를 가르고 장기들을 때우는 운명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쉬보추는 2달이나 지났는데 한 건도 성사를 못 시켰으니 바빠났던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중 쉬보추는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회사에서 한 달에 2번씩 이 개인 핸드폰을 1시간씩 쓰게 하는 거 말입니다. 이 1시간 동안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데 무조건 타짜로 채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그 납치범 놈들도 제일 기본 양심은 있나 보네. 이 자신이 가족이랑 연락할 기회를 주다니 말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사실 그게 아닌데, 만약 이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지면 이 그들 가족들이 신고를 할까봐 이러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개 피해자들 앞에는 대놓고 감시자 놈들이 딱 붙어서 지켜본다고 하는데, 그럼 보통 피해자들은 겁을 먹고 감히 다른 생각을 못하겠지만 쉬보추는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한테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쉬보춘한테 남겨진 채팅 시간은 얼마 남지를 않았었고, 그럼 이 중요한 채팅을 누구랑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럴 때 다들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겠지만, 하지만 쉬보춘이 엄마는요, 요 머리가 그닥 팽팽 잘 돌아가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자신이 힌트를 주다가 발각되게 되면은 끝장날 테니 말입니다. 쉬보추는 이 기회를 그의 제일 딱 친구한테 써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니하오 다제야 까마나? 사실 그 둘은 동갑이었었고 여기부터 살짝 이상함을 느끼겠죠. 이어 쉬보추는 다제, 니最近去看我爸了吗？我爸最近身体怎么样啊？ 그러자 저쪽에서는 你是谁？你们这是不是电信诈骗啊？ 그러자 그 감시를 하던 놈이 다짜고짜 쉬보춘이 대가리를 해놓는데, 너 뭔 꿍꿍이야? 에? 허째, 이 매출도 없는 주제 장기 한 털려봐야 제정신 차리게. 그러자 쉬보춘은 넌 농담입니다. 우리네 짜게 바지들은 원래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어 놈이 보는 눈앞에서 금방 농담한 거라고 문자를 보내서야 겨우 넘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제야 이 감시를 하던 놈은 살짝 안심을 하고는 요 자신이 호주머니에서 뭔가들을 꺼내는데, 네, 그건 바로 담배 종이와 이 카드와
약이었다고 하는데 이놈들이 하는 건 코로 들이빠는 마약류인데 요 반듯한 담배 종이 위에 약분말을 넣고는 요 카드로 줄을 싹싹싹싹싹 만드는 걸요. 그리고는 요 코로 한 번에 빨기 좋게 만드는 건데 이때 슈퍼추는요 그 감시자를 보면 느슨하게 웃으면서 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랴부랴 그 친구한테 몇 글자를 써서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면北国干老街红莲宾馆7楼 쭈워야. 이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침착하게 그 쓴 문자들을 지웠는데 그 감시자 놈은 약에 빠져서 눈치를 못 챘다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쉬워 보이지 진짜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이어 쉬보추는 그 친구가 자신이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이 빨리 자신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었었고 또 드디어 핸드폰을 쓸 수 있는 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쉬보추는 또 그 친구한테 전화로 문자를 보냈었는데 아이大姐呀你最近去看我爸了吗我爸身体到底怎么样啊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대체 뭐가 이상했었기에 그 친구가 의심했냐고요? 왜냐면 쉬보추는 어렸을 때 이미 부친의 여이였으며 이 친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자 상대방은 老弟我上次去看你爸了但是你爸最近身体不太好啊要不咱通话详细聊一下 네, 이는 그 당시 그들이 실제 문자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여 쉬보추는 그 문자 내용을 감시하는 놈한테 보여주면서 통화를 해도 되냐고 물었다는데 그러자 된다? 되긴 되는데 그 스피커도 켜고 해라. 근데 만약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알지? 이 감시자 놈이 다짜고짜 채찍을 꽉 잡는 거였다는데 이는 말을 탈 때 쓰는 말 채찍인데 여기에 맞으면 살이 그냥 쫙쫙 벌어지거든요. 그러자 쉬보추는 이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통화가 되자마자 따지야 저 지금 우리 회사 간부 어르신들이랑 술 한잔하고 있는데 왜요? 네 이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생사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이 친구가 눈치가 없는 놈이라면 그냥 죽는 거죠 뭐. 하지만是吗你可不能喝太多酒啊你父亲就是因为喝太多酒所以现在不行的呀 다행히게도 그들은 뭐 별 중요한 얘기도 없이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데 그때부터 쉬보추는 또 하루하루 기다림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젠 친구가 말귀를 알아들었으니 빨리 자신을 구할 수 있겠냐 하고요. 하지만 또 한 달이 지나서 추석이 거의 되는데도 이 감감무소식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추석이 되자 이 버피 회사들에서는 요 쭉쭉빵빵 러시아 미인들이 20명이나 들어오는 거였다고 하는데 이는 지금 버피 놈들이 추석이라고 단체 철썩철썩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그좀 빨리빨리 끝내자. 이게 대체 얼마 만에 서양 말이야. 그 감시를 하던 놈도 매우 들떠 있었는데 하지만 이때 어이 여기 와서 이거 한 줄 알아야게. 저쪽에서 다른 감시자 놈들이 지금 쉬보춘 앞에 감시자 놈을 보고 약을 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래 이 제대로 파티를 하려면 어디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냐? 내 당장 간다. 하지만 이 달려가던 감시자 놈이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한마디 던지는데 너 개수사 부리지 말고 딱 그냥 필요한 말만 해라. 그 좋은 날 기분을 망치면 오늘 당장 이놈을 분해해버릴 테니 말이다. 이어 감시를 하던 놈은 얼싸좋다고 그 양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하늘이 내려다 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쉬보추는 빨리 전화를 넣고 싶었지만 이 와드와드 떨리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한참 동안이나 기다렸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은 건데? 그러다 저쪽에 친구 놈은 너가 아직 그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 접수가 안 된 거야. 그냥 문자 몇 가지만 갖고는 접수가 안 된다는데 너 지금 있는 위치 정보를 보내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감시자 놈은 한번 쓱 흡입하고는 돌아온 거라고 합니다. 이놈은 이미 약에 푹 쩔어 두 눈가리는 이 개수스름하게 풀려서 말이죠. 그러자 쉬보추는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채팅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여 그 뒤에 그는
거의 뭐 포기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젠 다신 전화를 만질 기회도 없었고 그 전에 다른 데로 팔려갈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란 시간은 거의 다 끝났었고 드디어 10월 초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아예 없었던 슈이보추는 어디로 팔려갈까? 그 다른 보피 회사일까? 아니면 이 공해 장기 매매하는 놈들일까 하고 조마조마해 있는데 여기 슈이보춘이 어나야? 그 회사 안에서는 다들 기억하기 좋게 호칭만 썼었는데 진짜 이름을 부르는데요. 저기요, 전데요. 그러자 니야? 그 매니저라는 놈이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와라! 그때 이름을 불리운 건 슈이보춘뿐만이 아니라 몇 명이 더 있었는데 다들 3층에 사장실로 데려갔었다고 합니다. 이 안으로 척 들어가 보니 그 사장실은요. 그 자신들이 살던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깔끔하고 으리으리하게 장식이 되었었고 한 늙은 사장놈이 책상에 척 앉아서는 담배를 뻑뻑 빨아대는데요. 여기 어나 그 슈이보춘이 전화할 때 감시를 했니? 그러다 여러분 그 맨날 슈이보춘을 감시하며 약을 하던 놈 있잖아요. 이 순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굽신굽신 거리는 거였다는데 어르신 저인데요. 제가 밤마다 이 슈이보춘을 감시한 겁니다. 그러자 사장놈은 저 놈을 잡아서 공해 보내라. 그러자 여러분 이 감시자 놈은 놈들 측이 일원이잖아요. 쓸데있니? 너희 놈 그 간단한 감시도 제대로 못해서 자 슈이보춘이 집에다 연결하고 신고를 했다제. 그 꼴도 보기 싫으니 빨리 끌고 나가라. 그러자 어르신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어르신 그 감시자 놈은 애타게 불러댔건만 그냥 끌리워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슈이보춘은 어떡할까요? 너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내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니? 군 깨라 이놈아.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 전에 매출이 나오지 못하면 너도 함께 아까랑 같이 그 공해로 갈 준비나 해라. 그러자 슈이보춘은 속이 덜컥 내려앉아 다리가 풀려 앉았다고 하는데 빨리 끌고 나가라. 그러자 사장님 슈이보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쾅쾅쾅 땅바닥에다 머리를 박으며 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한테 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이러한 얘기를 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곁에 부하놈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 밖으로 냅다 잡아끄는데 야, 거 잠깐 기다려봐라. 이 사장이란 놈이 갑자기 궁금했던지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는 이제 슈이보춘이 말 한마디에 달린 게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3개월 전에 저를 그 돼지우리에서 사주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 그때 사장님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쯤이면 이미 내 몸의 각 기관들이 각각 다른 데서 놀았겠죠. 진짜 이 사장놈은 그냥 싸늘한데 인정사정 없는 이것들이 이러한 정리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장님 저희 집에서 집도 다 팔고 이리저리 구워서 돈을 장만했는데 그럼 그 돈이면 사장님이 저를 공해다 팔아치우는 가격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 이제 이 나이가 많아서 머리털도 다 빠지고 10대 20대들과 다릅니다. 제 몸값은 이 제대로 못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장이란 놈이 아주 그냥 싸늘하게 웃어대는데 돈? 내가 고가 돈 몇 푼 차이가 눈에 들어올 것 같니? 네, 이놈들은 매일매일이 수입이 장난이 아니겠는데 그러다 슈이보춘은 또 땅바닥에 머리를 텅텅 부딪히며 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 돈에도 깨끗한 돈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돈은 저를 살려보겠다고 집 하나 장만한 건 깨끗합니다. 이러한 깨끗한 돈으로 이 사장님 카지노에 가시게 되면 대박 날 겁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불교를 믿으시는데 이 매마다 108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카지노? 카지노에서
이길 행운이 있다고. 여러분, 사람은 보통 우연하게 뱉은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죽고 사는 법인데, 이러한 버피 회사의 사장놈은 맨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도 그걸 또 맨날 싹 다 카지노에다 처박는 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놈한테 금방 이러한 말을 하자. 어떻겠습니까? 그 아까까지만 해도 이 째서하게 앉아있던 사장놈은요, 갑자기 책상 위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는데요, 너 슈퍼춘이라고 했니? 그러자 이놈은 또 맞다고 또 절을 했었다고 하는데, 알았다, 내 고민을 좀 해볼 테니 너 먼저 나가봐. 하지만 밖으로 나온 슈퍼춘은 이 여러 매니저들한테 죽어라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놈 때문에 이들은 동료 한 명을 잃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장이 허락도 없이 감히 죽이지는 못하였었고, 이어 며칠 뒤 저 위쪽에서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슈퍼춘이랑 알을 신분을 확인시키고 데리고 나와봐. 그러자 슈퍼춘은 아직 맞아서 회복되지도 않은 몸을 겨우 움직이는데, 삐거. 여러분, 슈퍼춘은 처음으로 그 대문이 열리는 걸 구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햇빛이다, 햇빛이야. 그는 아픈 것도 있고 정신없이 달려나가서는 이 위로 해를 올려다보면서 마음껏 즐겨댔다고 합니다. 이는 자그마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햇빛이었으니 말이죠. 이야, 붕붕. 슈퍼춘이 앞에는 한 지프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놈들이 무작정 끌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는 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요? 설마 공해 인신매매 쪽일까요? 아니면 다른 회사일까요? 슈퍼춘은 너무나도 겁에 질려서 이 두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들이 도착을 한 곳은 또한 돼지우리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지금 또 다른 회사로 팔려가는 거구나. 슈퍼춘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두 다리가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엄마. 슈퍼춘은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으로 엄마가 보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돼지 농장의 문이 삐걱 열리며 한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저기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저분 맞으십니까? 그 아주머니가 루만으로 묻자 그 안에서는 다른 아줌마가 나왔었는데, 엄마! 이 슈퍼춘은 흡사 어린애 마냥 그 모친이 품에 안겨서 엉엉 목 놓아 울어댔다고 합니다. 왜냐면 슈퍼춘을 돈 주고 산 건 다름이 아니라 그의 모친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압력을 줘서 억지로 풀어주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만약 너가 잡혀갔으면 집에서 돈을 주고 사오든가 아니면 공해 팔리든지 어디에 팔리든지 나라에서는 모르는 채 한다고 하는데, 이 미얀마 측에는 전문 돈을 받고 그 잡혀간 사람을 다시 사오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말 그대로 자선단체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이러는 또 다른 버피 단체라고 합니다. 슈퍼춘이 모치는 집도 팔고 이 주위 사람들한테서 또 돈을 다 빌려서 100만 위엔이나 주고서야 아들놈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중국에서 100만 위엔이라뇨. 그 뒤에 슈퍼춘은 평생 동안 일해서 갚아가도 이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세상은요, 그냥 다들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법이 존재하니까 그런 건데, 만약 법이 없고 나라가 제구시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 주위의 이 곳곳에서는요, 그 숨어있던 악마들이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